어딨지? 설마 이게 성당이야? 아 진짜? 안녕하세요, 로컬메이트 구독자 여러분. 이 여행을 보다 기억에 남게 해드리는 여행 디렉터 양창우라고 합니다. 벌써 이어보기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곳은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강화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 쪽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김포시 쪽으로 안내를 할 거고 다리를 건너게끔 아마 안내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느끼셨을 텐데요. 강화대교, 초지대교죠. 그 두 개의 다리는 전부 다 김포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갈 때는 인천이 아니라 김포를 통해서만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 강화도의 다리가 최초로 만들어졌던 건 1970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를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었는데 1970년에 이제 강화교라고 하는 자그마한 다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다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강화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려 왕복 2차선이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후였던 1997년에 강화대교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로도 안 되겠네? 싶었던 나머지 2002년에 초지대교라고 하는 다리를 강화대교보다 남쪽에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강화대교랑 초지대교를 만들면서 강화교라고 하는 다리는요,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지금 현재는 정비를 거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곳은요, 성공의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성공의 성당이 사실 이제 성당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 비주얼적인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십자가 같은 게 크게 이렇게 걸려 있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어떤 건물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 주변으로 가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쉽게 찾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성당이 어딨지? 해서 이제 이정표를 따라서 조금 올라가다 보시면 설마 이게 성당이야? 아 진짜? 라고 하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공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종교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태초에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1534년에 영국에서도요, 이제 정통적인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영국의 왕으로 새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된 헨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본인의 왕권을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고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만의 단단함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정통적인 로마 가톨릭을 조금 부분 수정해서 당시에 영국 국교회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종교가 바로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한 종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태동을 했던 종파였기 때문에 1800년대가 되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러 이제 퍼져 나갔었겠죠. 그때 당시에 영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착을 했던 건데, 당시에 영국 해군 제독이었던 코르페라고 하는 분께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인 이름으로는 고요한 신부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강화도 땅에 배를 대놓고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맨 땅에서 시작했던 선교 활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땅도 조금 사들이게 되고 건물도 조금 짓게 되면서 그 자리에 조그마한 이제 선교 일종의 본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지금의 강화성당의 시초 모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제 성공회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서양에서 발생을 한 모든 것들인데 왜 이렇게 한옥의 형태로, 왜 우리나라의 형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을까? 그 건물의 공사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도편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도편수는 궁궐을 짓는 걸 총괄, 관리, 감독하는 일종의 직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서양의 건축물을 한국의 재료로 만든 것이다 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부 관람은 조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화성당을 아무리 자세히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포인트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화성당에 지어져 있는 그 땅의 모양을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방주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양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주의 형태로 땅이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살펴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동도라고 하는 섬에 지금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대룡시장이라고 하는 곳이요, 만들어진 이유가 되게 재밌는 이유입니다. 이 교동도라고 하는 곳이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은 교동도의 바로 위쪽이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할 때 이 해주시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던 사람들이 잠깐 교동도에 머물러 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해주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을 교동도에다가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바로 지금 이 대룡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비백산의 시장을 지나서 시장의 끝에 다다르면 이제 초원식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강화도 교동도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이 젖국갈비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이제 강화도 쪽에만 와서 이제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인데 새우젓으로 간을 했다고 해서 젖국갈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금이 아니라 새우젓으로 간을 한 이유가 귀하신 손님을 대접할 일이 조금 있었대요. 음식이 마땅치가 않았다고 해요. 고기에다가 야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런 음식을 내오면 일단 푸짐해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간을 할 게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원래 조금 유명했던 새우젓을 이용해서 간을 해가지고 음식을 냈던 게 지금 이 젖국갈비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대짜 35,000원짜리 시켰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요, 이 젖국갈비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거 먹어도 되겠죠? 좀 익은 거겠죠? 일단 버섯이랑 두부 같은 게 좀 들어가 있고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사실 갈비가 되게 이제 보통 막 갈색 국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여기 되게 맑은 국물로 나왔어요. 약간 샤브샤브처럼. 되게 담백한 맛이 많이 나고 두부랑 같이 해서, 고기랑 같이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오시면은 젖국갈비 꼭 잊지 말고 초원식당 오셔서 드셔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